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살메시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 기피 직렬이란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문득 어, 이게 조금 옛날 얘기예요. 사실 따져보면 좀 옛날 얘기인데 2, 3년 전만 해도 기피 직렬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안 하겠다, 안 한다. 그런 부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공무원 시험 붐이 일어난 때에는 사실상 기피 직렬이란 게 있을까요? 다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합격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또 역시 누군가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기피직렬이란 게 있냐? 어떤 거냐?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본인 마음에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좋죠. 나는 충분히 실력자인데 이런 부서로는 조금 뭐 힘들다고 하니까 가지 말자 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뭐 성적도 안 되는데, 네, 성적도 안 되는데 또 남들 하기 싫다는 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분들은 먼저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네, 공무원 시험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 안 하고는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될까 말까 한 시험이에요. 근데 뭐 직렬 고르고 뭐 하고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국가직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국가직에서 어, 합격선이 낮다고 해서 이게 기피직렬이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 2019년도 국가직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 자, 시험 합격선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선. 자, 이 합격선이 낮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쨌든 점수가 낮은 사람도 합격했다는 소리잖아요.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도 합격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합격선이 이렇게 돼요. 2018년, 2019년 둘 다 있는데 이 합격선이란 거는 어떤 거에 의미를 가져야 되냐면 뽑는 인원수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많이 뽑으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너무 진리입니다. 진리. 많이 뽑으면 내려온다. 그 일이 힘들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많이 뽑으면 내려온다. 적게 뽑으면 올라간다. 뭐 당연한 거죠.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겁니다. 교육행정 한번 볼까요? 교육행정. 네, 여기 보시면 네, 행정에서 교육행정. 행정의 교육행정이 409.44예요. 60명 뽑는데 얼마 왔어요? 7,000명이 왔어요. 7,000명. 네, 60명 뽑는데 7,000명. 최고 경쟁률이었어요. 170대 1인가 그래요. 교육행정이. 그래서 409점까지 올라갔습니다. 409점. 네, 일반 행정은 몇이죠? 일반 행정은 407점. 네, 전국이 가장 높다 그러는데 이번엔 또 이례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가 더 높았어요. 412점. 부산 414점. 왜? 인원수가 작잖아요. 보시면 4명. 414. 그러면 부산 따져본다 그러면 그럼 부산에 414점 받은 이분들은 편해서 여기를 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피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점수가 높은 거예요. 왜? 인원수를 적게 뽑고 경쟁자들은 많으니까. 그중에 실력자들만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작년을 보면 역시 부산은 약간 높아요. 부산은 인원 인구수는 많은데 약간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만 그냥 단순히 보자면 360 6명밖에 안 뽑았어요. 상대적으로 적죠. 서울은 31명 뽑았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부산에 414 2점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 23명 뽑는 거랑 4명 뽑는 건 좀 차이가 있죠. 이 최고 직렬이라고 해요. 일반 행정들이. 자,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랑 많이 비교를 해요. 우정사업부 우체국 가시는 분들. 예, 점수가 393점이에요. 자, 412점이었죠. 차이가 좀 있죠. 예, 거의 뭐, 10점, 20점, 거의 19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체국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깊이 직렬이냐. 일단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 병무청 379, 낮죠. 자, 이렇게 계속 낮은 것들만 찾아볼게요. 그러면 직업상당 397, 379고 97이고, 직업상당 상당히 높죠. 397, 300, 세무 387, 관세 다 390점대, 370대 교정. 자, 요런 건데, 자, 단순하게 그냥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 얘기들. 이제 전설처럼 들려오는 말들 있죠. 민원이 많은 부서들. 주로 어디예요? 네,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그 다음에 뭐예요? 병무청. 이런 쪽이 민원 많은 데는 기피직렬이다. 기피직렬이란 거는 자, 따져보면 뭐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안 가는 걸 기피직렬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나는 여긴 죽어도 안 할 거야. 이게 기피직렬은 아니에요. 내가 합격이 충분한데 그 중에 좀 낮은 걸 가고 싶은데 그래도 얘는 아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인 게
많이 뽑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많이 뽑으면 합격선이 내려간다. 네. 적게 뽑으면 올라간다. 단순히 우정사업본부라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왜? 우정사업본부가 좀 많이 뽑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인원수가 많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쪽이 조직이 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많이 뽑았죠. 273명. 경찰청은 조금 더 많이 뽑았는데 올해 첫 시험이었거든요. 그래도 역시 점수 조금 높죠. 네, 고용노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자, 이런 것들이 다 단순히 선호하고 기피하고의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뽑고 안 뽑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 선호하는 것들이 있긴 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다 흔들릴 거예요. 경찰청 가고 싶다. 병무청은 점수가 낮네.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낮으니까 나 저기 가야 되겠네.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대신에 내년에 만약에 병무청 인원수가 더 줄어든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는 있는 면이에요. 올라갈 수는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병무청 같은 경우는 약간 예전에 전국으로 해서 많이 뽑았거든요. 이게 인원수가 많았던 직렬인데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건 싫어, 이건 나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경찰청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뭐가 좋아요? 경찰인지 알고 지원하시는 분도 심지어 있어요. 경찰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경찰청 내부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전에는 이제 일반직으로 뽑다가 경찰 쪽에서 이제 이거를 원래 국가기지가 경찰청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국가시 시험하고 통합하자 그래서 이렇게 올해부터 뽑는 건데 내년에 인원수를 뽑을지 안 뽑을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올해 진짜 최초로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결정하면 돼요? 내년에 시험 접수할 때 내가 점수가 이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일반 행정 지원했는데 우정사업본부 훨씬 더 나죠. 안타깝다. 여긴 떨어졌죠. 그런데 우정사업본부 갔으면 붙었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낮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대가 들쑥날쑥하죠. 397도 있죠. 경남 같은 경우는. 397이면 네, 여기 요런데 399. 뭐 얼마 차이 없죠. 강원도랑 뭐 379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점수가 아닌데 이걸로 그냥 등급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등급 나누고 1등급은 일반 행정. 근데 물론 일반 행정은 최고 점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일반 행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중에 실력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직렬들은 좀 애매하죠. 내가 꼭 우체국 가야 되겠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점수를 대략 보고 조금 낮을 거야 하고 예상하고 가는 거죠. 하향 평점 우리 대학교 입시 지원할 때 예전에 점수 받고 하향 지원한다 그러죠.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는 내가 그 점수대에 있는지를 알잖아요. 왜? 수능 등급이 나오니까 나는 여기 원래 2등급 지역인데 나는 1등급인데 지원할래. 이게 하향 지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시험이 점수가 몇 점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2019년 같은 경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좀 쉬웠어요. 쉬워서 400점이 넘은 거예요. 근데 내년에 또 어렵게 난다 그러면 요 옆에 보이시잖아요. 똑같은 직렬인데도 40점 차이가 나죠. 거의 30점, 40점 차이가 나죠. 이유가 뭐예요? 2018년도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쉬워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게 이 공무원 시험입니다. 자, 결론은 그냥 뭐 이게 쭉 얘기를 말씀드리고 합격선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의미를 갖고 싶었는데 어쨌든 간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기피직렬이란 건 이제 없다. 자, 기피직렬이란 걸 따지기 전에 본인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피직렬을 만들어요. 자, 어떤 분들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뭐 이거는 어쩌고 근데 공무원 다 힘듭니다. 어저께도 이 지난번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편한 직렬이란 건 없어요. 세상에 편한 건 없어요. 편하다는 의미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일만 하는 게 편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치이는 게 싫을 수 있고 조직이 커가지고 뭐 부장님 무슨 뭐 이렇게 일반 회사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너무 지시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게 싫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일이 막 쭉쭉쭉 잘 돼요. 그래서 이거 좋다 오히려 편하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민원이 또 마음 이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좋아요. 사실 민원 쪽이 따져보면 앞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친절하고 이러면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 상 대상자가 되면 바로 진급시켜 줍니다. 이제 예전처럼 막 기다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적극 행정이라 그래요. 적극 행정을 하면 득이 된다. 승진도 빨리 시켜줄 거다.
그럼 오히려 민원부서가 기피직렬이 아니라 선호직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빨리 승진하고 싶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되게 친절한 사람이야.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동사무소나 어디 가서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사실 불친절한 건 아니고요. 친절의 반대가 불친절은 아니에요. 그냥이죠, 그냥.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불친하다는 거는 저리 가세요 막 이런 게 불친절한 거죠.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네 이러죠. 하루에 이제 오는 사람도 많고 서비스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우리가 다른 쪽의 서비스를 많이 받아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뭐 다 의도된 서비스들이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반가워서 우리한테 뭐 인사 꾸벅꾸벅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회사에서 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뭐 뭐 전화 같은 거 오면 그러잖아요. 사랑해요, 고객님.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네. 그냥 그런 멘트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가 반대로 관공서나 이런 데 갔을 때 조금이라도 나한테 불리한 부분들 왜 불리해지냐면 관공서를 가는 자체가 뭔가 요구를 하러 가는 건데 뭔가 불편함이 있거나 요구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 등본 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서류 내놔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내 때로 왔으니까 빨리 줘. 하는데 조금 미숙하다. 그럴 때 이제 이거 빨리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공무원 입장에서 여러분도 공무원 될 거고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얘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이게 불친절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극과 극으로 달리니까 약간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피 직렬한 거 없습니다. 본인 점수 맞춰서 지원하세요. 공무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급여 체계나 이런 게 차이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선호직렬이라고 했던 일반 행정학교에서 갔는데 매일 같이 야근한다고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지방직이 좋아요. 그래서 지방직으로 갑니다. 자, 이런 분들 뭐 능력 되시니까 다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극찬했던 곳인데 왜 가니까 나만 힘드냐 이런 부분인 거예요. 왜 나만 운이 없을까? 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미 편한 직렬 없다. 네, 편한 직렬 없다. 모두 다 힘들다. 일이란 거는 처음 1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 2년이. 배워야 되니까. 새로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든. 자영업자라고 유튜버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유튜버 처음에 1000명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실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합니다. 연락해서 야, 나 유튜브 찍는데 좀 구독 좀 눌러주고 조회수도 좀 올려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달성되는 순간엔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 나오는데 너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직업으로 업으로 삼고 싶은데 너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돈 버는 직업도 아니에요. 유튜버도. 굉장한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야, 쟤네들은 저런 거 방송 하나 찍어놓고 진짜 평생 먹고 사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무원을 볼 땐 그러죠. 저 철밥통들 이거 뭐 잘리지도 않고 큰 실수 없고 불친절해도 어쨌든 진급되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볼 때 다르다는 겁니다.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깊이 직렬한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점수나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뽑는 인원수 잘 보시고 내년에 2020년에 그래도 올해 정도의 인원수를 뽑을 것 같아요. 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증언한다고 막 저도 방송을 했지만 그 증언 부분은 전부 행정직 공무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 어디예요? 대부분은 경찰, 군인, 군무원 뭐 이런 쪽이에요. 소방, 교사 이런 쪽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요. 발표 자체가. 그것도 이제 국회 예산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제 행정 쪽으로 많이 증언 요청을 했었는데 다 잘렸어요. 다 잘리고 지금 많이 부족한 직렬들이 있어요. 분명히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복지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감시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죠. 세무직 공무원 굉장히 많이 뽑았죠.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세무직 공무원들 뽑아서 뭘 했냐? 뭐 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신청하는 것 중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거 다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세청에다 신고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무조사도 더 강화시키죠. 그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사업자 등록 안 하셨던 분들도 다 하죠, 이제는. 카드 써야 되니까. 지금 카드로 결제 안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다 돈 현금 박치기 이제 거의 없죠. 그러면 그만큼 그걸 관리해 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이 뽑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야, 왜 이렇게 자꾸 증언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런 인원들은 어느 정도 찼다는 거예요. 세무도 그렇고 교정도 그랬고요. 교정도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요즘 최근에 2, 3년 안에 굉장히 많이 뽑아서 충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써놓은 거 보니까 기사로 나왔던 건데 이미 교정은 꽉 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제 자연적으로 퇴직자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숫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근데 그게 행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경찰 뭐 이쪽으로 다 있으니까 그만큼 빠져나가도 인원수는 아마 올해 수준 정도 내년에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는 직렬이 있을 거고 줄어드는 직렬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좀 많이 뽑는 데는 아무래도 합격선 조금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직렬들 같은 경우 경찰청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경찰 시험 보는 분들이 와서 시험을 또 봤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실력자들이 됐고 또 경찰 시험 보고 나면 또 경찰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경찰청이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냥 이름 좋잖아 이런 거. 우리가 왜 안 되면 서울대 써야지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